만약 내일 당장 지구가 사라진다면 우주에 남을 우리의 마지막 흔적은 무엇일까요?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가도 하루가 걸리는 태양계 밖, 영하 270도 10년의 우주속을 비행 중인 보이저 1호. 이 우주선의 옆구리에는 금으로 도금된 얇은 레코드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10억 년 동안 보존되도록 설계된 이 골든 레코드에는 모차르트의 음악과 한국을 비롯한 55개 국가의 인사말, 그리고 파도와 바람의 소리 등이 담겨 있습니다. 먼 훗날 인류가 이 우주에서 사라진 뒤에라도 혹시 외계 문명이 이것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여기 있었노라, 그렇게 말하기 위한 인류의 타임캡슐이죠. 그런데 나사의 공식 기록에도 없는 뜻밖의 소리 하나가 이 레코드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당시 보이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 칼 세이건의 연인인 앤 드루얀의 심장박동 소리입니다. 이 심장박동에는 특별한 사연이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 아닌 누군가에겐 지우고 싶은 잔인한 흔적일지도 모르는 이야기. 이번 영상은 이 특별한 사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10억 년 후의 어느 날에 탐사선을 발견한 외계인들은 이 심장박동을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에피파리수. 보이저 1호는 지금도 머나먼 우주를 여행 중입니다. 우주선에는 외계 생명체가 발견했을 때 지구가 어떤 곳인지 들려주기 위해 정말 다양한 소리들이 담겨 있죠. 그리고 외계인이 이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도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칼 세이건이 이 레코더를 만들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77년 여름, 나사의 골든 레코드 프로젝트 책임자 칼 세이건은 팀원이었던 앤 드루얀과 인류의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지 고민하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앤 드루얀은 심장박동을 녹음해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우주에 남기자고 제안했죠. 그런데 통화를 하는 도중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이내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며칠 후 앤 드루얀은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심장박동을 녹음하였고 이 소리는 골든 레코드에 담기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를 비밀에 붙였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심장박동이라고만 기록했죠. 이후 두 사람은 1981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칼 세이건은 부인이 있었고 앤 드루얀 역시 연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은 그들이 심장박동의 비밀을 숨긴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선이 발사된 후 1980년에 칼 세이건은 자신의 저서 코스모스를 통해 골든 레코드가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떠돌며 언젠가 다른 존재가 발견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그 레코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심장박동의 비밀에 대해서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은 1996년에 칼 세이건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칼 세이건이 세상을 떠난 뒤 앤 드루얀은 골든 레코드에 담긴 가장 은밀한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심장박동 기록이며 세이건과 사랑에 빠지던 순간의 생체 신호였음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그 생리적 상태가 우주로 보내졌습니다. 지금 칼은 세상에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발견하고 사랑을 고백했던 그 순간의 떨림은 여전히 태양계를 벗어나 저 먼 우주를 순항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언젠가 다른 존재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내가 사랑에 빠진 순간의 기록, 아니 인간이 가진 가장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칼은 투병 중 죽음 이후에 나와의 재회를 믿느냐는 질문에 내가 다시 그를 보거나 그가 나를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증거가 없는 것은 믿지 않는 회의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했던 그 훌륭한 10년 혹은 20년의 시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경이로운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드루얀이 곁에서 지켜본 세이건은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가짜 위로를 건네는 대신 지금 잡은 이 손이 마지막이라는 슬픈 진실을 함께 견디는 쪽을 택했습니다. 드루얀에게 그것은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세이건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낸 가장 뜨겁고도 이성적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드루얀의 회상 속에서 세이건은 슬픔보다 진실을 더 위에 두었던 사람,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까지도 차가운 이성을 놓지 않았던 철저한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이건이 말년에 집필했던 저서들의 저작 흐름 속에는 인간의 나약함, 특히 이성의 취약함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세이건의 초반 사상에서 이성은 거의 덕목이었습니다. 인간은 우주적으로 미미하지만 이성을 통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다. 하지만 1990년에 발간한 창백한 푸른 점,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콘택트 등에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기보다 연약하고 쉽게 속고 쉽게 파괴되는 존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말했습니다. 이성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암묵적 전제에서 인간의 이성은 불안정한 성취물이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기술이라고 했죠. 이러한 변화들은 그가 앤드루얀을 선택하면서 가정을 떠난 경험과 어느 지점에서는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노골적인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과 되돌릴 수 없이 변화한 관계들에 대한 어떤 묘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조차 불투명하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그 불투명성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조용한 인정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보이저 1호에 실린 심장박동에는 가슴 뛰는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아픈 사연이 함께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연인과 이별하던 잔인한 순간 말입니다. 이것은 칼 세이건이 말년에 깨달은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우주를 이해할 만큼 위대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조차 어쩌지 못할 만큼 나약하다는 것, 그 모순된 취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광활한 우주 앞에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보이저호는 지금도 머나먼 우주를 여행 중입니다. 차가운 우주 속에서 뜨겁고도 복잡한 인간의 감정을 싣고, 사실 이들의 이야기는 보이저 2호에도 똑같이 복사본이 실려 있습니다. 현재 보이저 1호는 토성을 지나 위쪽으로 높이 올라가고 있고, 보이저 2호는 해왕성을 만난 뒤 아래쪽으로 깊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우주선 모두 태양계를 벗어나 승간 우주를 항해 중이죠. 언젠가 먼 미래에 외계 지성체가 보이저호를 발견한다면 그들에게 이 데이터는 어떻게 읽힐까요? 한쪽에서는 인류가 도달한 가장 뜨거운 사랑의 증거로 칭송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어쩌면 새로운 사랑을 위해 외면당해야 했던 전 아내와 전 연인의 가슴 아픈 사연이 들어있는 잔인한 기록으로 기억될지도요. 만약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외계인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싶나요? 에피파니 숲은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에필로그. 지구라는 창백한 푸른 점 속에서 우리가 겪는 사랑과 이별, 기쁨과 후회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찰나의 진동에 불과하겠지만 그 찰나의 떨림이 10억 년의 시간을 건너 별들 사이를 흐르고 있습니다. 앤드루얀의 심장박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초속 17km의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0억 년 후 인류에 대한 모든 기억이 증발한 뒤에도 우주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을 그 떨림을 상상해 봅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후회든 혹은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이곳에 잠시 머물며 뜨겁게 요동쳤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